속도, 힘, 은밀함. 진정으로 야생을 지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평원에서는 흐릿한 형체가 죽음을 앞지릅니다. 정글에서는 한 번의 물기로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리고 산에서는 조용한 그림자가 보이지 않게 숨어 다닙니다. 각 포식자는 자신의 영역의 달인이지만 진정으로 자연의 전장을 지배하는 것은 누구일까요? 야생의 세계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함께 알아봅시다. 치타, 속도의 악마. 가혹한 아프리카 태양 아래 황금빛 사바나가 눈이 닿는 곳까지 펼쳐져 있습니다. 바람은 먼지, 풀, 먹잇감의 냄새를 실어 나릅니다. 키 큰 풀 속에 몸을 숨기고 배를 땅에 바짝 붙인 치타는 자연 최고의 스프린터로서 기다립니다. 몸은 완벽하게 정지해 있고 황금빛 눈은 멀리서 풀을 뜯는 가재를 향해 고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근육은 긴장되어 속도의 섬광으로 폭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냥이 아닙니다. 진화공학의 걸작이 작동하는 모습입니다. 치타 에이치노닉스 주바투스는 다른 어떤 육상동물도 주장할 수 없는 칭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가장 빠르다는 것입니다. 최고 속도 시속 약 112km/11m 탐파합추로 육지에서 다른 어떤 포식자보다 빠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치타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최고 속도뿐만 아니라 얼마나 빨리 그 속도에 도달하는가입니다. 단 3초 만에 치타는 0에서 75km/8로 가속할 수 있습니다. 이는 페라리나 람보르기니와 같은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슈퍼카에 필적하는 위협입니다. 이러한 폭발적인 가속은 짧고 위험 부담이 큰 사냥에서 성공의 열쇠입니다. 이 놀라운 성능은 일련의 생물학적 적응 덕분에 가능합니다. 치타의 가벼운 체구, 길고 가느다란 팔다리, 대부분의 다른 고양이와 달리 집어넣을 수 없는 발톱은 지면에서 최대한의 그립과 견인력을 제공합니다. 유연한 척추는 스프링처럼 작동하여 매 걸음마다 압축되고 뻗어 치타가 한 걸음에 엄청난 78m를 이동할 수 있게 해줍니다. 초당 최대 3걸음의 보폭 빈도로 치타는 마치 지형을 미끄러지듯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치타의 긴 꼬리는 민첩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균형추 또는 방향타 역할을 하여 고속 추격 중에 급격하게 방향을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종종 지그재그로 움직여 포획을 피하는 가젤이나 임팔라와 같이 민첩한 먹이를 쫓을 때 특히 유용합니다. 치타는 직선 속도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지만 달리는 도중에 방향을 바꾸는 능력이야말로 평원에서 진정한 살인자로 만드는 요소입니다. 내부적으로 치타는 그만큼 놀랍습니다. 확장된 콧구멍, 넓은 콧구멍, 강력한 폐는 빠른 산소 섭취를 가능하게 합니다. 큰 부시는 추격 중에 아드레날린으로 몸을 가득 채워 반응 시간을 높입니다. 큰 심장과 특화된 순환계는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근육에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특징 덕분에 치타는 약 28-30초의 짧은 시간 동안 전력 질주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먹이를 잡거나 실패하고 떠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속되는 대가가 따릅니다. 그토록 강렬한 노력을 기울인 후 치타의 처는 위험할 정도로 상승합니다. 종종 약 40몇 타카마 7105대 2KF까지 올라갑니다. 이 시점에서 치타는 아무것도 잡지 못했더라도 취약하고 지친 상태로 쉬어야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사냥에 성공하더라도 치타는 여전히 취약합니다. 하이에나, 사자, 독수리가 치타가 힘들게 얻은 식사를 자주 훔쳐갑니다. 치타는 그들을 물리칠 힘과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치타는 어릴 때부터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암컷 치타는 일반적으로 약 90빈크인 95일의 임신 기간 후에 2.6마리의 새끼를 낳습니다. 이 새끼들은 눈이 멀어 태어나며 무게는 259올 핫을 300개에 불과합니다. 생존율은 낮아서 약 30%만이 성체로 자랍니다. 새끼들은 풀 속에 몸을 숨기는 데 도움이 되는 은빛 갈기인 망토를 가지고 있으며 알려진 포식자 억제제인 꿀 옷소리와 비슷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수가 표범, 독수리, 하이에나의 먹이가 됩니다. 어미 치타는 냄새 자국을 남기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이동하며 하루에 최대 5km를 이동합니다. 새끼들이 자라면서 어미를 흉내내며 사냥 기술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6개월이 되면 작은 먹이로 연습을 시작합니다. 18, 24개월이 되면 혼자서 광활한 사반에서 고독한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됩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치타는 인간으로부터 점점 더 많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농업 및 도시개발로 인한 서식지 손실은 치타의 영역을 파편화시켰습니다. 자연 먹이가 부족해지면 치타는 가축을 공격하여 농부와 갈등을 겪게 됩니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치타는 종종 죽임을 당합니다. 또한 불법 야생 동물 거래는 또 다른 위협이 됩니다. 치타 새끼는 야생에서 훔쳐져 특히 중동 일부 지역에서 이국적인 애완동물로 판매됩니다. 오늘날 야생에는 7,000마리 미만의 치타가 남아있으며 대부분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론자들은 치타의 서식지를 보호하고 인간과의 갈등을 줄이고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육 상태에서 일부 번식 프로그램도 개체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치타를 야생으로 다시 도입하는 것은 여전히 복잡하고 섬세한 과제입니다. 치타는 속도의 왕일지 모르지만 깨지기 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점점 더 적응력을 선호하는 세상에서 전문가입니다. 하지만 풀 속에서 튀어나오는 짧은 순간에 생물학적 요소가 완벽한 움직임으로 결합됩니다. 그것은 움직임 속의 아름다움입니다. 자연 최고의 스프린터입니다. 제규어, 정글의 힘, 햇빛이 거의 통과하지 않고 공기가 습기로 가득 찬 아마존 열대 우림의 그늘진 심장부에서 포식자가 조용히 숨어 다닙니다. 장미 모양의 검은 반점이 박힌 황금빛 털은 숲 바닥의 여과된 빛과 그림자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룹니다. 이것은 제규어 판테라 온차입니다. 외로운 암살자이자 남아메리카의 명실상부한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제규어는 호랑이와 사제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고양이과 동물에 속하지만 근육질의 콤팩트한 체격을 가지고 있어 엄청난 물리적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치타의 길고 가느다란 체구나 사자의 엉성한 걸음걸이가 부족하지만 제규어는 순수한 힘의 상징입니다. 두꺼운 목과 넓은 가슴부터 튼튼한 팔다리까지 몸의 모든 부분은 고속 추격이 아닌 파괴적인 공격을 가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지구력이나 무리 협력에 의존하는 다른 많은 큰 고양이와 달리 제규어는 외로운 전사입니다. 먹이 밀도와 서식지 품질에 따라 미츠보 85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영역을 조용히 순찰하며 혼자 사냥하고 살아갑니다. 제규어는 빽빽한 열대우림, 습지, 심지어 늪지대를 선호합니다. 은밀함이 속도보다 더 가치 있는 곳입니다. 제규어의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 중 하나는 모든 큰 고양이 중에서 가장 강력한 물기 힘입니다. 최대 1000GSI 제곱인치당 파운드로 측정됩니다. 이 엄청난 턱 힘을 통해 갑옷을 입은 먹이의 두개골, 각각 두꺼운 가죽을 뚫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고양이는 목을 물어 숨을 막혀 죽이지만 제규어는 곧바로 두개골을 공격합니다. 한 번의 강력한 물기로 두개골을 부수고 뇌를 파괴하여 즉시 싸움을 끝냅니다. 이 전술은 카이만 악어, 거대한 거북이, 아르마딜로, 아나콘다와 같이 두꺼운 자연 방어를 진화시킨 먹이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열대 우림의 다른 어떤 포식자도 같은 자신감과 정밀함으로 그러한 생물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규어에게 도전은 사냥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제규어의 기술은 육지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물을 즐기는 몇 안 되는 큰 고양이 중 하나입니다. 사실 제규어는 수영을 잘하며 강과 범람 지역을 정기적으로 사용하여 수생 동물을 사냥합니다. 제규어는 물고기, 카피바라, 심지어 카이만을 매복하기 위해 강둑에서 물속으로 뛰어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넓은 발은 노처럼 작동하여 물속에서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해주고, 강력한 다리는 먹이를 턱에 문 채 기어 나올 수 있게 해줍니다. 그들의 사냥 전략은 인내심, 은밀함, 갑작스러운 치명적인 힘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일반적인 제규어 사냥은 나무 위 높은 곳이나 빽빽한 잎사귀 속에 숨어서 시작됩니다. 넓은 공간에 의존하는 치타와 달리 제규어는 탐지되지 않고 목표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어수선한 환경에서 가장 잘 작동합니다. 별표 모양의 검은 장미는 얼룩덜룩한 숲의 빛 속에서 실루엣을 분산시켜 거의 보이지 않게 만듭니다. 종종 몇 미터 떨어진 공격 범위 내에 들어오면 부피에 비해 놀라운 속도로 달려듭니다. 공격은 빠르고 정확하며 무자비합니다. 나무를 뛰어다니는 원숭이든 강둑에서 물을 마시는 사슴이든 통나무 위에 몸을 녹이는 파충류든 결과는 거의 항상 같습니다. 두개골을 부수는 물기로 즉사합니다. 사냥꾼으로서의 역할 외에도 제규어는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의 많은 토착 부족에게 문화적 의미를 지닙니다. 고대 아즈텍 문명과 마야 문명에서 제규어는 힘, 지하세계, 왕족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샤먼은 제규어가 인간 세계와 영혼 세계 사이를 걸을 수 있는 영적인 안내자라고 믿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아마존의 외딴 지역에서는 제규어가 존경과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 강력한 포식자는 점점 더 커지는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제규어는 한때 미국 남서부에서 아르헨티나까지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미국과 많은 중앙아메리카 국가를 포함하여 이전 서식지의 많은 곳에서 멸종되었습니다. 삼림벌차의 밀렵, 인간과 야생동물의 갈등으로 인해 제규어 개체수가 파편화되고 고립된 서식지로 밀려났습니다. 농업이나 개발을 위해 열대 우림이 파괴되면서 제규어는 집뿐만 아니라 먹이도 잃게 됩니다. 배고픈 제규어가 가축을 공격하면 농부들은 보복으로 죽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불법 야생동물 밀매는 계속해서 제규어의 이빨, 뼈, 가죽이 암시장에서 판매되면서 개체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보존 노력이 진행 중입니다. 브라질, 페루, 콜롬비아와 같은 국가의 보호구역은 제규어 개체수를 위한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합니다. 제규어 서식지를 연결하는 숲, 스트립인 야생동물 통로도 제규어가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짝을 찾을 수 있도록 개발되어 근친 교배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판테라와 같은 조직은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가축 보호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갈등을 줄이고 공존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제규어는 길들여지지 않은 황야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치타처럼 속도에 의존하거나 퓨마처럼 적응력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대신 무자비한 힘, 은밀함 정글 영역의 숙달을 통해 번성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다가 정확하게 공격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포식자입니다. 빽빽한 열대우림에서 제규어의 황금빛 눈이 그림자 속에서 번뜩이면 단 하나의 확실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냥이 시작되었고 자비는 없을 것입니다. 퓨마, 조용한 생존자, 해발 고도가 높고 공기가 희박하며 풍경이 가혹해지는 곳에서 퓨마는 산사자, 쿠거 또는 흑표범이라고도 알려져 있으며 안데스 산맥의 절벽과 바위 투성이 지형을 가로질러 조용하고 우아하게 움직입니다. 극단적인 속도나 순수한 힘으로 재능이 정의되는 치타나 제규어와 달리 퓨마의 진정한 강점은 한 가지 특성에 있습니다. 바로 적응력입니다.
가장 빠르지도 않고 가장 강하지도 않지만 모든 큰 고양이 중에서 가장 다재다능합니다. 퓨마 촌촐로는 서방우에서 야생 육상 포유류 중 가장 넓은 지리적 범위를 자랑합니다. 캐나다의 숲에서 파타고니아의 바람이 많이 부는 평원에 이르기까지 퓨마는 사막, 초원, 열대 정글, 눈 덮인 봉구리와 같이 다양한 환경에서 번성합니다. 전 세계에서 이 정도 수준의 생태적 유연성에 필적할 수 있는 동물은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적응력은 퓨마의 몸에서 시작됩니다. 큰 고양이로 분류되지만 퓨마는 판테라 속의 일부가 아니며 사자나 제규어처럼 포효할 수 없습니다. 대신 가르랑거리고 씩씩거리고 심지어 비명까지 지릅니다. 외딴 산에서 울려 퍼지는 잊혀지지 않는 소리입니다. 성별과 지역에 따라 30 헤페키츠율 이후요 20파운드의 무게가 나가는 퓨마는 가늘고 근육질의 체격과 균형과 민첩성에 도움이 되는 긴 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퓨마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놀라운 도약 능력입니다. 강력한 뒷다리 근육을 사용하여 퓨마는 5번 5m 18피트 이상 높이 뛰어오르고 최대 12m 39피트까지 수평으로 점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치타의 전속력 보폭과 비슷합니다. 이 능력은 인상적일 뿐만 아니라 특히 산악 지형에서 필수적입니다. 퓨마는 절벽 사이를 뛰어넘고 가파른 턱을 오르고 다른 포식자가 접근할 수 없는 먹이를 쫓아 바위 경사면을 내려올 수 있습니다. 속도면에서 퓨마도 뒤처지지 않습니다. 치타만큼 빠르지는 않지만 짧은 시간 동안 시속 70일 80km/s 50마일의 속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은밀함과 민첩성과 결합된 이 속도는 퓨마가 끔찍한 효율성으로 먹이를 매복할 수 있게 해줍니다. 탁 트인 평원에서 먹이를 쫓는 치타와 달리 퓨마는 매복 전술을 선호합니다. 덤불, 바위 또는 숲 그림자를 통해 조용히 숨어 다니다가 숨겨진 위치에서 강력한 정밀도로 달려듭니다. 퓨마는 기회주의적 사냥꾼이며 다양한 식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미에서는 주로 사슴과 엘크를 사냥하고 안데스에서는 라마의 야생 친척인 과나코를 사냥합니다. 숲에서는 원숭이, 설치류, 새, 심지어 더 큰 먹이가 부족한 경우 곤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치명적인 물기를 가할 수 있는 강력한 목과 턱 근육 덕분에 자신보다 큰 동물도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종종 목이나 두개골 뒤쪽을 공격합니다. 고독한 본성에도 불구하고 퓨마는 기본적으로 공격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파악하기 어렵고 가능한 한 인간과의 상호작용을 피합니다. 사실 그들은 종종 유령과 같이 묘사됩니다. 드물게 보이지만 항상 존재합니다. 수컷은 영역의식이 강하고 넓은 지역을 방어할 수 있지만 동족과의 상호작용은 짧고 대부분 짝짓기나 영역 분쟁으로 제한됩니다. 퓨마 새끼는 약 90세구로 96일에 임신 기간 후에 태어나며 일반적으로 1년 6마리의 새끼를 낳습니다. 태어날 때 그들은 눈이 멀고 반점이 있는 털로 덮여 있으며 나이가 들면서 옅어집니다. 어미는 새끼를 혼자 키우면서 사냥하고 생존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약 18-24개월이 되면 어린 퓨마는 종종 수컷을 중심으로 먼 거리를 이동하여 자신의 영역을 확립하기 위해 흩어집니다. 퓨마의 적응력 덕분에 다른 큰 포식자가 사라진 곳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지만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서 퓨마는 한때 해안에서 해안까지 돌아다녔지만 서식지 파편화, 도시 개발, 인간의 박해로 인해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미국 동부와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퓨마가 멸종된 것으로 간주되며 간헐적인 목격만이 지속적인 존재를 시사합니다. 많은 농촌 지역에서 퓨마는 여전히 가축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어 농부 및 목장주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은 때때로 불법적으로 사냥되거나 덫에 걸리기도 하고
보호되는 곳에서도 서식지는 확장되는 인간 정착지와 도로망으로 인해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 사망은 남부 캘리포니아와 같은 교외 지역에서 퓨맥에 큰 위협이 됩니다. 고속도로가 전통적인 이동 경로를 가로지르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보존 노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보호된 통로와 야생동물 고가도로가 건설되어 퓨마가 파편화된 서식지를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대중교육 프로그램은 이 파악하기 어려운 고양이에 대한 두려움과 잘못된 정보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남아메리카, 특히 칠레와 아르헨티나에서는 국립공원이 퓨마가 갈등 없이 살고 사냥할 수 있는 광대한 황야 지역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퓨마를 그토록 놀랍게 만드는 것은 수세기 동안의 박해와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숲, 사막, 산, 평원에서 가장 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충분히 잘함으로써 살아남았습니다. 퓨마는 균형의 달인입니다. 민첩하고 은밀하며 조용히 효율적입니다. 지배를 위해 포효하지 않고 교활함과 인내심을 통해 살아남습니다. 파타고니아의 조용한 계곡이나 로키 산맥의 눈 덮인 산맥에서 퓨마가 보이지 않게 지켜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스포트라이트도 왕좌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힘은 회복력에 있고 그 존재는 가장 가혹한 조건에서도 생존이 적응력에 달려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속도 vs 힘 vs 은밀함. 누가 승리할까요? 야생에서 생존은 아름다움, 고귀함, 심지어 지능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적응, 효율성, 회복력이라는 차갑고 가혹한 힘에 의해 형성됩니다. 세계 최상위 포식자 중에서 치타, 제규어, 퓨마는 속도, 힘, 은밀함이라는 세 가지 뚜렷한 생존 전략을 나타냅니다. 각각 자신의 영역의 달인입니다. 하지만 나란히 비교했을 때 궁극의 포식자는 누구일까요? 먼저 속도를 구현한 치타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유연한 체격, 유연한 척추, 긴 팔다리를 가진 치타는 생물학적으로 가속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단 2초 만에 0에서 75km/h/s로 가속하여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기계에 필적합니다. 발톱은 견인력을 제공하고 큰 콧구멍은 근육에 산소를 공급하고 꼬리는 공기 역학적 정밀도로 조종합니다. 하지만 속도는 눈부시지만 타협이 따릅니다. 치타는 과열 위험을 감수하기 전에 알 30초 동안만 맹렬한 속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뛰어난 속도를 제공하는 가벼운 체격은 또한 취약하게 만듭니다. 키를 방어할 힘이 부족하여 사자나 하이에나와 같은 더 큰 육식동물에게 먹이를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공적인 사냥조차도 종종 청소부가 도착하기 전에 광란적이고 스트레스가 높은 식사로 이어집니다. 치타의 생존은 인내심, 계획, 더 강한 동물이 지켜보고 있지 않다는 희망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은 정글의 일격필살 살인마인 제규어입니다. 치타가 탁 트인 평원을 지배하는 반면 제규어는 빽빽한 열대, 우림과 습지를 지배합니다. 그 힘은 얼마나 빨리 달릴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죽일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2000 psi의 물기 힘으로 제규어는 뼈, 두개골, 심지어 갑옷 껍질까지 뚫을 수 있습니다. 장거리에 걸쳐 먹이를 쫓을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숨어서 기다리다가 충격적인 폭력으로 공격합니다. 두개골에 한 번 물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싸움도 없고 두 번째 기회도 없습니다. 무자비한 힘 외에도 제규어는 수생 사냥을 위한 놀라운 적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큰 고양이와 달리 수영을 잘하며 강, 호수, 늪을 사냥 전략의 일부로 사용합니다. 카이만, 거대한 거북이, 심지어 아나콘다까지 매복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먹이 선택과 육지와 물에서 사냥할 수 있는 능력은 열대, 우림과 인근 생태계에 국한되기는 하지만 진정으로 다재다능한 포식자입니다. 치타가 탈진 직전에 살고
제규어가 순수한 힘으로 지배하는 반면 퓨마는 완전히 다릅니다. 가장 빠르지도 않고 가장 강하지도 않지만 아마도 가장 균형이 잡힌 동물일 것입니다. 퓨마는 적응의 달인입니다. 로키 산맥에서 파타고니아 스텝, 습한 숲에서 추운 사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환경에서 번성합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다른 어떤 고양이보다 더 멀리 뻗어 있습니다. 퓨마의 재능은 보이지 않게 움직이는 능력에 있습니다. 무자비한 힘보다는 은밀함, 매복, 정밀함을 사용합니다. 도약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수평으로 최대 12m, 수직으로 5.5m까지 가능하여 산악 지형에서 이상적인 포식자입니다. 단거리에서 많은 먹이종보다 빨리 달릴 수 있지만 더 자주 기습에 의존합니다. 퓨마는 시기적절한 매복으로 척추나 목 뒤를 표적으로 삼아 엘크, 관악후, 노새 사슴과 같이 자신보다 큰 먹이를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퓨마가 가진 진정한 장점은 유연성입니다. 치타가 탁 트인 초원에 국한되고 제규어가 빽빽한 숲에 국한되는 반면 퓨마는 도시 가장자리, 고지대, 해안 절벽, 외딴 황야에 적응했습니다. 가능한 한 인간과의 갈등을 피하고 다른 큰 포식자가 생존할 수 없는 곳에서 생존합니다. 고독하고 은밀한 행동은 서식지 파편화와 기후 변화를 겪고 다른 큰 고양이의 범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비교해야 할까요? 속도, 치타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탁 트인 사바나를 지배하고 폭발적인 가속으로 사냥합니다. 하지만 속도는 짧은 지구력과 허약함에 의해 제한됩니다. 더 강한 동물로부터 먹이나 영역을 방어할 수 없습니다. 힘, 제규어가 여기서 챔피언입니다. 한 번 물기로 두개골을 부술 수 있는 고양이는 없습니다. 두꺼운 피부를 가진 파충류를 쓰러뜨리고 숲과 물에서 사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생태계에 크게 국한되어 있고 장거리에 걸쳐 먹이를 쫓거나 탁 트인 지형을 효율적으로 탐색할 수 없습니다. 은밀함 및 적응력, 이것은 퓨마가 뛰어난 부분입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생존자입니다. 아메리카 대륙의 거의 모든 환경에 적응한 동물입니다. 극단적인 특징은 부족하지만 민첩성, 인내심, 다재다능함에 강력한 조합으로 보완합니다. 변화하는 세상에서 이러한 특징은 아마도 가장 가치 있을 것입니다. 그들 중에서 누가 승리하는지에 대한 단일한 답은 없습니다. 각각 자신의 틈새를 지배합니다. 치타는 속도와 평온의 달인입니다. 제규어는 정글 강과 숲에서 최고로 군림합니다. 퓨마는 회복력과 범위를 통해 절벽, 사막, 숲을 조용히 정복합니다. 자연에서 지배는 항상 순수한 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생존하고 적응하고 지속하는 능력에 의해 결정됩니다. 치타가 깨지기 쉬운 화려함을 나타내고 제규어가 두려움 없는 힘을 나타낸다면 퓨마는 조용한 지구력을 나타냅니다. 아마도 진정한 승자는 가장 많은 전투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싸움이 끝난 후에도 여전히 서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세 명 모두 독특하게 진화하고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이며 끝없이 매혹적인 챔피언입니다. 각 포식자는 야생에서 생존하고 번성하는 고유한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누구였나요? 치타의 속도였나요? 제규어의 힘이었나요? 아니면 퓨마의 조용한 회복력이었나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자연에서 가장 치열한 사냥꾼을 통한 이 여정을 즐겼다면 탐험할 것이 더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